동계 정원, 특히 이번에는 거창에서 사시는 주민들께서 연극의 주인공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의리대감 동계 정원 무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가 조선의 16번째 왕이 된 후의 일이다. 중국 대륙에서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의 세력이 날로 커지고 있었다. 이들의 최고 지도자 캉 홍타이찌는 말타기에 능한 기병을 앞세워 요동을 차지한 데 이어 국경을 보유해 명나라의 목젖을 눌렀다. 명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처지가 되었고 칸은 조선에게 청나라를 모시는 신하가 되라며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 신하의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를 예로 대하고 황제 나라로 섬긴다는 말입니까? 전하, 화진을 입에 담은 체면기를 목베어 대의를 밝히소서. 이렇게 조선은 청나라의 요구를 거부하고 청가의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문을 전국에 보낸다. 그러자 1636년 병자년 12월 2일 청나라는 12만 군대를 이끌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쳐들어온다. 바로 병자호란이다. 청나라 군대는 꽁꽁 얼어붙은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을 거쳐 임진강까지 파죽지세로 밀어닥쳤다. 보고를 받은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떠난다. 임금을 모신 어가행렬이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인 도성을 막 벗어날 무렵이었다. 전하,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도로 가는 것은 아, 군사네. 전하,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았었다 합니다. 강화도는 안 되겠다. 남한산성으로 가자. 창졸간에 행선지가 바뀌자 군사들은 깃발을 팽개치고 흩어졌다. 이들을 잡으러 갔던 이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궁녀들은 뒤쪽으로 쳐졌다. 따라가 살려는 자들과 달아나서 살려는 자들이 뒤엉켜 넘어지고 밟혔다. 박수 안 치느냐? 그래, 알긴 알겠습니다. 어가행렬이 송파나루의 서울 강을 건너 새벽에 남한산성에 들었다. 군사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첩으로 올라갔다. 이틀이 지났다. 전하, 청나라들 군사가 송파나루를 건너와서 삼적으로 들판에 힘을 쏟아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세가 가파른 서문 쪽으로는 고랭이 들에 있다던 동문 쪽으로는 기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군량이 얼마나 되느냐? 몇 날 몇 끼인지 점검하여 보고하라. 먹이기를 하루 서너업에서 두세 업으로 줄이면 45일이나 50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는 내년 가을에나 추수가 가능하고 성 밖에 곡식을 실어드릴 일이 맡겼으니 큰 걱정이옵니다.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껴서 병사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는 말아라. 마루에서 당상들이 문화를 올리려고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전하, 강건하신지 문효드리옵니다. 옥체가 상하시면 사직이 또한 위태로우니. 알았다. 마루가 차니 물러가라.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며칠이 흘러갔다. 바람이 잠들고 추위가 풀린 날
풀릴 날 조선 군병들은 안문으로 나가서 싸웠다. 수호사 20액이 거느린 1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웃지 말거라. 100명인데. 새벽에 정원아, 안 되겠어. 새벽에 나아가 한나절쯤 싸우고 돌아왔다. 성 가까이에 매복하고 있는 청군사를 몇 명 죽이고 한때 쫓아버릴 수 있지만 우리 군이 성 안으로 돌아오면 다른 청병사가 매복진지에 다시 자리를 잡고 있사옵니다. 청병이 수도 없이 강가에 깔렸는데 토끼 잡듯 2마리씩 잡아서 어느 세월에 성 밖으로 나가 항공을 할 수 있겠는가? 전하, 청나라 장수 용골대 문사가 도착했나이다. 읽어라 들어보자. 너희가 선비의 나라라더니 손님 응대가 어찌 이리 무례하냐. 응당 너희 신료들 중에 물정을 아는 자가 나와 나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왕과 신하 모두가 그 춥고 궁적한 토굴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전하, 적의 문서가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화친할 뜻이 있는 듯합니다. 하친은 가당치도 않사옵니다. 하친은 곧 투항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지킴으로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 맞서야만 진정한 하친의 길이 열려옵니다. 전하, 사흘의 말은 말로서 옳으나 그 헤아림이 부족합니다. 적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서둘러 성을 공격하지 않으면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우리를 말라 죽일 심산인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이 이치인데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최명길 대감 감히 여쭙습니다.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장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호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데 화해하는 것은 화친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여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지킬 자리입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지금 이 자리는 화친을 말할 때이옵니다. 아직 우리 백성들의 내실이 남아있을 때, 적이 우리를 성 밖으로 성하고 있을 때가 화친할 때입니다. 성알이 다 마르고 시들며 어느 적이 다 죽어가는 상대와 화친하려 들겠습니까?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조선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지는 못하나이다.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삶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저는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그만들 하시오. 그만들.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이들이 대의를 앞세우며 hin시를 돌아보지 않고 있나이다. 전하,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hin시를 살피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법입니다. hin실과 대의가 맞지 않으며 산 목숨은 어느 쪽을 쫓아 하나이까? 최명길 대감 다시 감히 여쭙습니다. 목소리가 큰 것은 말만 앞서서가 아니라 종묘사직을 구하고 강토를 보존하자는 대의의 모든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대감께서는 우리의 대의를 없이 여기고 조선을 오랑캐 입으로 던지려 하니 과연 어느 나라의 신하란 말입니까?
아따 그만하라지 않느냐. 어찌 말이 다른 신료들은 어찌 말이 없는가? 전하, 그땐 말들은 소리가 크고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모두의 의견을 묻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옵소서. 소신을 적진에 보내 화친의 문을 열게 하소서. 하친은 불가하옵니다. 크게 한번 싸우지도 않고 하친을 입에 올리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지금 교지를 받고 서둘러 올라오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군사들이 적에 막혀 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곧 전하의 군사들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전하와 이 나라 조선을 구할 것이 옵니다. 아니 저게 뭐이냐? 새카맣게 날아드는 저것이 화포입니다. 화포. 화포. 홍이포라네. 예. 홍이포라는 화포이옵니다. 행보 당장이 무너졌사옵니다. 전하, 어서 피하소서. 전하, 어서 피하소서. 산으로 올라가시옵소서. 홍이포 포탄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던 임금과 신하들은 포격이 멈추자 한나들을 산에서 머물다 행궁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산성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45일이 되었다. 전하, 식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으니 성 안과 밖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옵니다. 경기 일원에 밀사를 보내 수원, 양평, 여주, 이천, 용인의 남은 군사들을 즉각 입성시키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군사와 민병들이 가까이 불려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성 밖의 여러 고지에 진을 쳐서 적을 여러 갈래로 흩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성 안과 밖이 합쳐서 결전을 도모할 수 있나이다. 밀사들이 보고가 들어왔나이다. 강원도 관찰사가 1,000명이 이끌고 밤에 남한성성 동쪽리에 이르렀으나 매복하고 있는 청 군사들에게 포격을 받아 함몰되었다 합니다. 또한 경상 좌우 절도사의 군대는 동남쪽 능선에서 기병을 만나 절도사들은 죽고 군사들은 흩어졌다고 하옵니다. 충청감사가 거느린 사수와 공수 500은 고지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청군사도 모두 죽고 우리 군사도 모두 죽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만하라. 알겠다. 그만하라. 나는 만백성과 더불어 살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사흘 뒤에 성을 나가겠다. 나가서 칸에게 항복의 예를 갖추겠노라. 전하, 임금께 욕이 미치면 신하는 죽으라 하는 것이온데 어찌 신은 죽음으로 살려 하는데 왜 죽음을 입에 올리는가? 성을 나가는 일을 재론하지 마라. 영의정은 나와 함께 갈 채비를 갖추어라.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뜻을 정했다고 이미 박혔다. 칸에게 보낼 항복 문서를 작성하라. 전하,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지옥은 죽음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전하의 크고 큰 지옥으로 만 백성을 품어 주소서. 지옥을 감당하시어 생활을 이어소서. 세상이 무너져도 삶은 영원하고 영원한 삶만이 지옥을 덮어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하나이다 전하. 임금이 욕보임이 이미 극에 달했건늘 신하가 죽음을 어찌 늦추리요. 목숨을 버리고 어리를 취하는 일,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일세. 어가를 모시고 적에게 투항함을 내가 진실로 부끄럽게 여기다네. 한 개의 칼날로 인을 얻은 것이니 죽음은 제자리를 돌아가라 하는 거라 여기다네. 이제 때가 된 듯합니다. 나는 죽으려 하오. 오랑캐의 신하가 되어 욕된 삶을 지탱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조선의 선비된 자의 삶을 보이고자 하오. 참담하오나 이곳에서 바로 앉아 나를 먼저 보내주시기요. 참으로 참혹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도 뒤를 따르고 싶소. 허나 청나라가 화친을 반대한 자를 찾고 있다고 하니 죽기 전에 감당해야 할 내 일이 아직 남아있는 듯하오. 묶여서 청나라에 보내져야 할 몸인데 목숨을 끊으면 전하를 배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 목의 치욕은 내가 감당하리다. 식구들에게 전하실 말씀은 없으시오. 제주 유배살이 10년 동안 머나먼 바다 밖으로 떨어져 있으리 어머니 늘 마을 입구 문에서 저를 기다리셨지요. 이제 돌아가셨으니 퇴수되어 봉양도 하지 못하고 고향 가서 효선할 기약도 할 수 없구려. 대감 구구한 말없이 고향에 묻히는 부모님께 인사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길을 택하는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정원아 찌르지 마라 임마.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없어 역사에서? 으아! 그러나 야 너. 그러나 정원은 죽지 못했다. 정원의 나이 69 칼로 자기 배를 찔렀고 날이 두치까지 들어갔다. 튀어나온 창자를 아들이 쑤셔넣고 배를 꿰맸다. 사흘이 되도록 죽지 않았다.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다. 정원은 그 후 고향 거창으로 돌아왔으나 집으로 향하지는 않았다. 내가 남한산성에서 죽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으니 어찌 나라의 백성의 노릇을 하며 처자식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겠는가 하며 궁벽한 곳을 향하여 취하여 언둔하는 장소를 삼았는데 금은산 자락 이름 없는 마을이란 뜻의 모리가 그곳이다. 오랑캐를 섬기는 조선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 정해진 이름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이다. 그곳에 펄과 풀로 엮은 움막을 짓고 고사리와 미나리로 연명하다가 73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정원 선생은 인간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의리를 늘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올곧은 선비였다. 임금을 속이지 않고 그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면전에서 바른 말을 한다는 자세가 정원 선생의 임금에 대한 의리였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마을 사람을 지키려 했으며 서성 정인홍이 폐륜적인 일에 앞장서자 통렬하게 절교하였지만 그가 역적으로 죽임을 당한 후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옛 서성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 지내준 것은 그의 사람에 대한 의리였다. 제주도 10년 유배 중 식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와 식구들 건강에 잠을 설치며 눈물 짓는 여는 아버지와 똑같은 가족에 의한 의리였다. 힘든 시대를 살아온 올곧은 선비 의리대감 정원 선생의 집에서 보내는 오늘 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